태극 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응집되는 과정에서 텅 빈 공간이 현현하게 되니 태극과 더불어 사상을 현현시킨다고차. 태극이나 사상은 형식이라고 했죠. 간직된 내용이 있겠죠. 시기별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여기서 잠시 전체구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 입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구 내부 물질 입자와 그물망이 있다 했죠. 그래요. N은 층이라고 했죠. N은 전체구 내부에 생성되는 층수죠. 그래요. 전체구 외곽 물질 입자 플러스 최소 그물망. 그래요. 외곽과 내각이 있다 했어요. 전체구에는. 그러면 전체 물질 종류수는 어떻게 나나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겠죠. 전체구 내부에 양의가 형성되어 있고 전체구 외곽에 양의가 형성되어 있지요. 양의 두 개가 형성되어 있다. 양의라는 형식을 도입을 했지요. 명칭의 따름이에요. 이것이 합쳐지는 과정이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다구물만 구라고 보면 되죠. 이 안에 또 그러면 저수물질 입자가 있겠죠. 그리진 않았지만 이걸 외곽이라 치고 이게 이제 내부라 치면 되죠. 전체 고유 내부. 합쳐진다는 거죠. 섞인다는 거죠. 어떻게 섞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원리가 간직되어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내부에는 중심액이 생성되어 있고 폭발이 진행되고 있죠. 외곽 역시 폭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설명했죠. 중심액에서 폭발하는 원리, 외곽에서 폭발하는 원리 보면 돼요. 또한 결합작용이 진행되고 중력이 형성되어 있지요. 중력이 형성되어 있죠. 물질이니까 중력이 형성되겠죠. 그래요. 결합작용은 뭔가요? 핵융합작용이죠. 더 이상 전체구의 압축작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설명했죠. 폭발하는 인과 전체구가 있는데 폭발하는 인과 핵융합을 하면 폭발하는 힘이 생기죠. 팽창하는 힘이죠. 그리고 압축하는 힘이 있다 했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부에서 진행되는 폭발에 의한 힘이 중력의 힘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축 팽창 작용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균형을 이뤘는데 이제 융합하면서 팽창하면 어떻게 되나요? 폭발하는 힘이 더 커지죠. 그러면 이 구가 팽창하겠죠. 폭발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수축하겠죠. 융합 과정에서 순식간에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폭발력은 전체구 외곽의 부비를 크게 만들지요. 즉 전체구가 팽창합니다. 이때 공간이 생깁니다. 팽창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크기와 모양이 다 결정됐죠. 이 팽창하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서 공간이 생기겠죠. 텅 빈 공간은 아닙니다. 물질들로 인해 텅 빈 공간이 생성될 수 없는 것이지요. 물질들과 공간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공간이 나타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팽창의 순간 전체구 외곽의 물질들과 전체구 내부의 물질들이 이동하여 섞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섞이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수축이 진행됩니다. 그래요. 폭발력이 약해지면 그래요. 이러한 현상은
별에서도 관찰이 되죠. 예전에 봤죠. 수축은 반죽의 효과가 있습니다. 수축이 되면 섞인 상태에서 결합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또 수축이 되면 또 압력을 받으니까 그 결합된 상태에서 또 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사상이 성립됩니다. 두 개의 양위가 결합하여 사상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수축과 반복을 억겁의 세월 동안 진행하며 사상은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요. 사상에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들이 완성됩니다. 여기에는 생물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 역시 포함됩니다. 그렇죠. 생물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딴 곳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다 생성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생긴 물질들은 이후에 서로 결합을 이룬 뒤 생물의 육체를 이루는 물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렇겠죠. 여기서 생성된 물질들은 굉장히 입자가 그래 미세한 것들이죠. 미세한 입자들이 이제 나중에 서로 결합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생물의 육체를 이루는 물질이 된다. 생물의 육체의 바탕이 되는 물질 역시 여기서 생성되지 딴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참고로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생물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사람의 몸에서 단백질 생성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이다. 그래요. 사람의 몸은 물이 제일 많죠. 그리고 단백질도 중요한 물질 요소죠. 대표적인 몇 가지 아미노산의 구조는 그림 이거와 같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글라이신은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인데 몇 가지의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 페닐알라닌처럼 몇 가지의 벤젠고리가 포함된 아미노산도 있고 시스테인처럼 SH가 포함된 아미노산도 있다. 그래 무슨 말일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에는 반드시 있는 그래요. 물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탄소가 있고 아미노기가 있고 수소죠. 수소 두 개와 질소가 결합된 그래요. 분자죠. 또 여기서 탄소, 산소, 그래요. 수소, 카본식이 있다는 거예요. 탄소, 그래요. 이런 것들,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은 무생물에도 있죠. 그래요. 무생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또 생물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H2 한번 종류를 볼게 하면 글라이신이란 게 있죠. H2N 있죠. 아미노기 COOH 카본식이 있죠. 근데 여기는 수소 두 개가 들어가면서 글라이신이 되죠. 그 다음에 라이신 여기 보면 라이신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글라이신에서는 수소 두 개가 붙었는데 이렇게 다른 게 붙어 있죠. CH2 또 NH2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뭐가 붙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근데 다른 걸 다 봐도 그래요. 특별한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생물의 물질 중 생물의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계에 있는 미세물 입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다. 다른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어 다른 형식에 의해서 결합되면서 만들어진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지요. 4. 텅 빈 공간을 향해 응축된 힘이 뭉쳐있던
세상이 터져나가며 세상의 창조와 파멸이 진행되는 이것이 팔계다. 표현적이겠죠. 왜 그런가요? 폭발하는 힘과 압축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융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간적으로 이전보다 힘이 수십 배, 수백 배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압축하는 힘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터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별의 변화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그래요. 이 구한이는 건 실제로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고 똑같은 섭리가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특별한 거 없는 거죠. 전체 무국에서 독립된 구 형태의 무국은 태극이 되고 외곽과 내부를 가르는 경계가 무너지며 사상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텅 빈 공간이 발생하였습니다. 2주 동안 쭉 설명했던 거를 그냥 요약해서 줄거리로 얘기하고 있죠. 어느 순간 결합에 따른 폭발력은 순식간에 대폭 증가하지요. 설명했죠. 무국에서 사상이 완성되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필요하지만 중력을 초과하는 전체구 내부의 폭발력은 순식간에 생겨나기 때문에 중력을 무력화하는 대폭발은 한순간에 발생합니다. 수백억, 수천억 년이 걸려서 이제 그리고 터져나가는 조건이 형성돼요. 근데 터져나가는 건 어떤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 터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발하는 힘이 수십 배, 수백 배 커지면 꽝 하고 그냥 순식간에 터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미중류의 대폭발에 의해 마침내 사상 속에 형성된 물질들은 텅 빈 공간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그렇겠죠. 이 마지막 터져나가는 순간을 가리켜 현실의 사람들은 빅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 터져나가는 순간을 가리켜 빅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현 시대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의 우주를 설명하고 있지요. 터져나간 순간 텅 빈 공간에 물질 입자들이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절대자의 마음에 있는 섭리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니 선천파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선천파기는 하나의 형식이죠. 그래요. 현시대 우주는 선천파기의 형식 속에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해의 표현을 위해서. 멍청일 뿐이에요. 선천파기라는 것도. 윗선은 절대자, 중간선은 절대자의 마음, 아래선은 절대자의 몸입니다. 그냥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일종의 정한 형식이죠. 물질 입자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물질 입자.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죠. 물질 입자는. 공간 또한 마찬가지죠. 공간 역시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존재하지는 않게 되지요. 텅 빈 공간 속에 물질 입자들이 섞였다고 하여 절대자의 의지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으니 윗선은 당연히 절대자가 드러나는 것이죠. 항상 여기서 정한 형식 속에서는 절대자가 윗선이 되겠죠. 절대자의 섭리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래요. 텅 빈 공간이라 텅 빈 공간이라 한번 볼까요? 세상을 구성하는 구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구들이 수축하기 시작하면 텅 빈 공간이 발생한다 했죠. 이거는 이제 세상들 간 경계죠. 계속 수축하다 보면 텅 빈 공간이 점점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터져나가면서 이제 텅 빈 공간 외부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폭발할 때 여기 그래요. 여기 보면 주석이 있죠. 물질입자들이 퍼지게 되고 물질과 공간이 결합하는 경우는 두 경우가 있다. 물질과 공간이 합쳐서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불변의 양을 지닌 불변의 몸인 경우가 있고 그렇죠.
공간 속에 물질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물질이 흩어지면서 공간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물리적 결합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교류 결합이라고도 하죠. 또 이런 경우는 이제 물질과 공간이 합쳐져 또 다른 어떤 다른 게 있을 때 그걸 뭐라 하나요? 화학적 결합 혹은 병렬 결합이라 하고, 공간 속에 물질이 흩어지는 경우는 새로운 게 형성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물리적 결합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대폭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망에 의해 물질 입자들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물망은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물망 9가 형성되죠. 그물망 1이라 할 수 있죠. 그물망 9 속에는 이제 최소 물질 입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잘 보면 이 9를 그려보면 이 틈이 생기죠. 불변이 건드리겠죠. 이게 또 9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물망이 두 개가 관찰이 되죠. 진짜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무술과 공간으로 이루어지기 전 세상 이전에 가보면 되겠죠. 나중에 설명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폭발에 의해 텅 빈 공간에 퍼져나갈 때 그물망들이 가닥가닥 모두 끊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지요. 뭉텅이로 떨어져 나간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요. 이러한 이유로 우주 공간에는 물질들이 모여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했죠. 아까 그물망 2가 있고 그물망 1이 있다고. 그물망 2도 이렇게 9를 형성하고 있겠죠. 또 그물망 1은 또 최소 물질 입자들을 묶고 있고, 터져 나가더라도 어떤가요? 그물망이 찢기면서 흩어지더라도 또 그물망은 또 하나의 묶는 힘으로 작용하니까 마구잡이로 흩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뭉텅이로 흩어진다 이 말이겠죠. 물론 항성계의 형성 역시 그러한 이치가 적용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항성계마다 보다 복잡한 과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항성계는 폭발을 한 뒤에 생긴 물질 입자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또 다른 형태의 항성이 생길 수 있겠죠. 별이 폭발하면서 항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항성이 있었던 거죠. 항성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 설명했죠. 우주에서도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절대자가 물질과 공간으로 구성된 우주를 만들기 전까지 태극신금을 쓰니까 떠올린 과정입니다. 항상 절대자와 무태극에 대해 떠올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과학으로 명백히 검증이 불가능한데 어찌 이러한 글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못 믿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경험으로 입증 불가능한 것을 경험을 초월한 이치와 논리를 통해 관념을 드러내는 학문이 예로부터 존재하였으니 그 학문을 가리켜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이제까지 다룬 물질편은 형이상학에 깎여 이루어진 심동소산물로 형이상학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심동소산물은 뭘까? 노동과 심동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의 활동, 심동은, 노동은 육체의 활동. 그래, 마음에서 활동을 해서 만들어진 글이죠. 관념이죠. 우리가 흔히 형이상학, 형이학, 이거는 형이상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접촉하는 것, 그래요. 접촉하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을 형이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접촉할 수가 없어요. 접촉하고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 것을 탐구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접촉할 수 있다 해서 물질을 접촉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또 형이상학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접촉하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형이상학, 형이하학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접촉이 불가능한 것,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전의 세상은 접촉이 불가능하잖아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떠올렸을 경우 이것이 진실일 수가 있느냐, 그럼 이 글은 진실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많은 진실을 간직하고 있겠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쓴이가 아는 섭리, 자연계의 섭리의 바탕에서 쓰여진 글이겠죠. 섭리가 완전히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섭리가 완전히 드러나면 설사 접촉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전의 세상을 알 수 있겠죠.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 섭리의 바탕에서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섭리의 바탕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을까 역순으로 가보면 알겠죠. 그럼 현 시대에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전의 세상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자연계의 섭리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이전 세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섭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는 그냥 자기가 아는 자연계 섭리의 바탕에서 쓴 거죠. 이 글을 쓰니가 아는 섭리가 진리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쭉 설명했지만 진리가 간직되어 있는 섭리의 바탕에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엉터리 섭리에 의해서 쓴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니가 보다 완전한 자연계의 섭리를 보다 깊이 더 이해하면 더 잘 쓸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누군가도 이러한 글을 쓸 수 있겠죠. 섭리의 바탕에서. 그런 거예요. 쓰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접촉하여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상당한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완전한 섭리가 드러나면 더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